행복의 척도를 측정할 수 있을까? 행복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여겨지지만 그 척도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행복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각 개인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와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행복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개인과 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다가옵니다. 첫째, 행복의 정의와 복잡성입니다. 우선 행복의 정의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감정 상태와 삶의 만족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행복의 정의는 문화, 사회,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반면 다른 사람은 가족과의 관계나 건강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는 행복을 측정하는 데 있어 복잡성을 더합니다. 또한 행복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지속적인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은 행복을 측정하는 첫걸음이지만 그 자체로도 큰 도전입니다. 행복의 정의는 또한 철학적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에우다이모니아로 정의하며 이는 단순한 쾌락이 아닌 덕을 실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긍정적 감정, 몰입, 의미 있는 삶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여 행복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은 행복의 복잡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이를 측정하는 데 있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둘째, 행복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입니다.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 행복 보고서는 각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경제적 안정, 사회적 지원, 건강, 자유 등을 평가하여 행복지수를 산출합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문조사만으로는 행복의 모든 측면을 완벽하게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행복은 순간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삶의 만족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문조사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행복을 측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적 테스트나 생리적 측정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외에도 일기 작성, 심리적 테스트, 생리적 측정 등을 통해 개인의 행복 상태를 다각도로 평가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일기 작성은 개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기록함으로써 행복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심리적 테스트는 개인의 성격, 스트레스 수준, 사회적 관계 등을 평가하여 행복의 요인을 분석합니다. 생리적 측정은 심박수, 호르몬 수치 등을 통해 신체적 반응을 분석하여 행복의 생리적 측면을 이해하려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은 행복의 복잡한 본질을 이해하고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박수나 코티솔 수치와 같은 생리적 지표는 스트레스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학적 접근과 생리적 측정입니다. 따라서 심리학자들은 행복을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기 작성, 심리적 테스트, 생리적 측정 등을 통해 개인의 행복 상태를 다각도로 평가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일기 작성은 개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기록함으로써 행복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심리적 테스트는 개인의 성격, 스트레스 수준, 사회적 관계 등을 평가하여 행복의 요인을 분석합니다. 생리적 측정은 심박수, 호르몬 수치 등을 통해 신체적 반응을 분석하여 행복의 생리적 측면을 이해하려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은 행복의 복잡한 본질을 이해하고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박수나 코티솔 수치와 같은 생리적 지표는 스트레스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 접근은 행복의 주관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 심리학에서는 개인의 감정과 긍정적 경험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또한 생리적 측정은 행복의 신체적 반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은 사회적 유대와 관련이 있으며 행복한 경험을 할 때 분비됩니다. 이러한 생리적 측정은 행복의 생물학적 기초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입니다. 또한 행복의 척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회적 요인입니다. 개인의 행복은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지원, 경제적 안정, 교육 수준, 건강 상태 등은 개인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행복을 측정할 때는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적 요인은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개인이 더 큰 행복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제적 안정은 개인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사회적 요인은 또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교육과 건강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회적 요인은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지원이 잘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개인이 더 큰 행복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제적 안정은 개인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합니다. 다섯째, 정책적 활용과 사회적 복지입니다. 행복의 척도를 측정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은 행복지수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행복지수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교육과 건강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행복지수를 통해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은 실업률이나 낮은 교육 수준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행복지수는 또한 국제 비교를 통해 각국의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행복보고서는 각국의 행복지수를 비교하여 어떤 정책이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인지 분석합니다. 이러한 비교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지수는 사회적 불평등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행복 측정의 중요성입니다. 결론적으로 행복의 척도를 완벽하게 측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이를 측정하고 평가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행복의 척도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